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자, 7절이죠.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입니다. 자, 이제 요걸 마지막으로 사회복잡개론을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우선 뭐 말씀드리기는 이 인행사 파트가 실제 그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더라. 제가 아마 이 첫 오리엔테이션에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깊은 내용을 하실 필요는 굳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살펴보면 되는데, 참고로 최근에 인행사가 사실 3년 전도 전까지는 거의 출제가 거의 안 됐다고 보셔도 되는데, 최근에는 여기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학자들 위주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자, 그걸 맞춰서 포인트를 맞춰서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절에 보시면 인간행동, 사회환경,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첫 번째 보시면 인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을 이해한다라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자, 그 이유는 인간이 생리, 심리, 사회, 문화적, 그리고 영적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매우 역동적으로 변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 좀 복잡한 존재다. 자, 특별히 뭐 외울 거 없죠. 그러니까 가볍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미시 방법이냐 거시 방법이냐가 나와 있어요. 이 미시적 방법은 인간을 하나의 생명체, 즉 유기체로 접근한다라는 겁니다. 자, 서두에 보면 자, 인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인간이라는 자, 유기체라고 나와 있죠. 유기체가 어떤 요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변화되며 안정을 유지하는지, 또 각 요소, 구성 요소의 기능은 무엇이며 이들 요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결과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자, 결국은 자, 인간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연구 내지는 접근을 하면 미시적 방법이 되고요. 여러분 이거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것입니다. 자, 인간 자체보다는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저렇게 그냥 대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인데요. 자, 역시 인간의 행동도 특별히 뭐 시험상에서 언급될 거는 없겠습니다. 거기 서두만 좀 보죠. 자, 인간 행동은 관찰이 가능한 신체적 움직임에 국한되지 않고, 즉 물리적인 단순한 움직임에 국한되는 게 아니죠. 인간의 정신과 정서 등을 포괄하는 심리적 측면과 개인이 처한 상황적 측면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넓은 광의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이하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제가 강조드릴 건 없습니다. 자, 인간의 발달, 그다음에 성격, 그다음에 이상행동 등이 나오는데, 자, 우선 발달 한번 보죠. 인간의 신체, 심리, 사회적 요인과 이들 요인 간의 상호작용은 수정에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생에 걸쳐, 그죠?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성장, 성숙, 노화라는 역동적 과정을 거친다. 뭐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이제 성격인데, 사실 이 성격도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죠. 곤란하죠. 모든 유기체, 즉 사람마다 달리 성격을 갖고 있고요. 다만 그 기능을 좀 중심으로 본다면, 자, 인간의 성격을 이해하게 되면 인간 행동을 있는 그대로 기술 기록하는 거죠. 하고, 다음에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되고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며 행동을 바람직한 형태로 변화 또는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겠고요. 그렇다면 인간이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이상행동이 뭐냐의 개념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사회문화적 규범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사회에서 규정되어 있고 룰이 있는 그 기준을 벗어나는 행동. 다음 자, 이상적 인간 행동 유형에서 역시 벗어난다. 다음 통계적으로 보통 사람의 평균적 특성에서 벗어나는 행동. 자, 환경의 요구에 순응하거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환경과의 적응 능력을 저하시키는 행동. 다음 개인에게 불편, 고통,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 등과 같은 부적응적 심리 특성이다 봅니다. 자, 인간의 행동 쭉 말씀드렸으나 제가 시험상은 뭐 특별히 강조드릴 건 없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환경으로 가죠. 인간이 환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논할 수가 없고요. 사실 이것은 모든 유기체가 마찬가지죠. 특히 인간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죠. 이 인간 이외 다른 유기체, 즉 동물적 개체 같은 경우는 주어진 환경에만 적응하고 살게 되는데 인간은 그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바꿀 수도 있다.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 환경은 인간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다.
자, 인간의 생존과 번영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질, 즉 환경 요구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순응하고 개인의 요구에 맞게 환경을 얼마나, 자, 말씀드린 거죠, 적절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 물리적 환경이 인간의 생존을 좌우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하면 사회환경은 물리적 환경의 기초 위에 형성된 사회환경은 다양한 인간의 삶이 펼쳐질 수 있게 하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밑에 표를 한번 보시면요, 자, 사회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물리적 환경이 있는데, 자, 여기서 사회 환경은 어차피 인간 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환경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외부에서 보시면 자연 환경, 자, 이거는 기후나 조건이죠, 질이 이런 거고, 인위적인 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인간 주변에 있는 환경을 스스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죠.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표적이죠. 대중매체, 자, 교통체계 등과 같이 자연적 환경 내에 인간이 만들어낸 구조나 대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자, 요거 한번 가볍게 확인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5번 보시면 인간 환경의 관계하고 실천인데, 문제는 지금 표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여태까지 이제 정책론 이후서부터 해가지고 앞서 그 조사론까지 여러분 공부하셨는데, 이 시대적 흐름의 변화가 꼭 보면은 한두 문제씩 껴 있어요. 자, 이거는 인행사 파트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습 겸해서 분명히 안 본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자, 인행사 정책론에서도 보신 거고요. 실천이나 기술론에서도 보신 거고요. 행정론에서도 보신 거고요.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신 건데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19세기 그랬어요. 보통 1800년대 말이죠. 그렇죠. 해서 사회운동,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등이 나타나게 되고요. 다음에 요거 익숙하시죠? 1917년. 그럼 뭐예요? 메리 리치몬드. 그렇죠? 자, 사회 진단이 저술되었다. 그랬죠. 자, 사회복 실천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 그다음. 자, 1920년대 정신분석 이론이 나오게 되죠. 보통 이제 정신분석 그러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프로이드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래서 개인 변화, 심적, 심리, 내적인 문제에 완전히 강조점을 두게 되죠. 20년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있고, 자, 환경에 초점을 두는 정책 접근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1920년대, 자, 그 다음에 1930년대. 요거 제가 실천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요때는 인간 심리 내적인 거다. 그래서 인간에만 집중한다. 그래서 뭐죠? 자, 요건 진단주의였었고, 30년대 이 진단주의, 즉 프로이드의 견해를 반대하면서 여기에 기능주의가 나오더라. 요거 기억나십니까? 처음 보시는 거 아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 중간에 뭐를 계기로 분리가 됩니까? 얘네 둘이가 그렇죠? 여기에서 그렇죠. 자, 경제 대공황이죠. 경제 대공황, 공황을 자, 계기로 해서 진단 기능주의가 분리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요 진단 기능주의가 분리되는 게 나중에 1900 기억나실 거예요. 50년대. 그죠?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에서 통합이다 그러죠. 문제 해결 모델. 자, 여기서 두 이론이 통합이 일어난다. 그런데 통합이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를 바탕으로 뭐를 수행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진단주의를 바탕으로 기능주의를 수행했다. 이렇게 되죠. 자, 진단주의 바탕. 자, 기능주의를 수용했다. 자, 이렇게까지는 시험에 언급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하시는 거예요. 자, 40, 50년대 가보죠. 자, 미국의 경제 회복이에요. 심리적인 역기능, 즉 개인 내적 문제를 가진 개인을 치료하기 위한 임상적 접근 방법에 초점이 있었다. 왜 40년 지나서 50년에 임상적인 접근 방법, 즉 치료적 방법이 다시 회생됐다 기억나시나요? 치료적 방법이 왜 회생됐다 그랬죠? 다시 등장하게 됐죠? 그렇죠. 1차 및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을 참가했던 국가들 위주로 그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죠. 그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게 됐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60년대 가보시면 자, 빈곤 문제 등이 부각이 되고 빈곤 전쟁, 시민권 운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당시 그 60년대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죠. 빈곤을 탈피하겠다 이래서.
자, 다음 70년대 정책적인 접근 방법에 다시 초점이 맞추어지지만 동시에 통합적 실천에 대한 요구도 높아진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70년대 이후에는 전부 통합적 이론이 득세를 하게 되죠. 그 다음 80년대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통합적 관점이 회복됩니다. 되죠? 자, 그럼 크게 본 거고요. 자, 밑에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이거 우리 어디서 봤죠? 정책론에서 면밀히 공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선조직협회는 좀 미시적 관점이더라. 즉 개인적 관점의 개인주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성에서 찾았다라고 접근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사회 진화론에 기초하게 되죠. 빈곤자들에게 절대 많이 주지 않는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 빈곤의 구제의 중복을 방지하게 되고 연락관을 설치하게 되고 우회 방문원을 둬서 진짜 구제받을 사람이냐 아니냐를 철저히 구분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자, 그거 바로 나옵니다. 개인적 측면을 강조했어요. 그렇죠? 자, 중복 구제를 예방했고요. 자, 자격 절차도 만들었다. 아, 여러분 다 익숙하시죠? 우회 방문원제도 뒀다. 자, 환경 속의 인간 중에 특히 개인, 가족, 집단의 변화에 강조점을 두는 임상적 접근 방법을 주로 활용했다. 자, 반면에 이 인보관이죠. 인보관은 집합주의적 접근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집합주의 접근 방법이니까 결국 뭡니까? 그래서 사회 구조적 또는 정책이나 제도적 문제 때문에 빈곤자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죠. 자, 내용 봅니다. 자, 바넷 플러스 또 학생들이 주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화했어요. 빈민촌에 함께 거주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젊은 대학생들 위주가 빈민자들과 함께 거주, 숙식을 해결하면서 빈곤 문제에 접근하게 됐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다음 빈민과 이주민에게 복합적 환경을 잘 이해시키고 그 환경을 바람직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데 강조점을 두는 정책적인 접근이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꾸자꾸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 넘어가 보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인간 발달과 사회복지 실천 파트가 있어요. 자, 한번 보죠. 자, 발달이란 인간의 수정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쳐 신체, 심리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질서정연하고 연속적이며 상승적 또는 퇴행적 변화 과정이다. 거기 이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게 있는데 성장, 성숙, 그 다음에 학습인데요. 첫째 의미 정도만 가볍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성장 갑니다. 신체 크기의 증대, 근력의 증가, 인재 확장 등과 같은 양적 의미를 보통 성장 이렇게 본다.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성숙. 자, 성숙. 경험이나 훈련에 관계없이 유전적 기제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생물학적 과정. 학습. 직접 또는 간접 경험, 훈련과 연습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개인 내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사한 의미로 썼어요, 세 개를. 그런데 이 세 개 성장, 성숙, 학습은 기본적으로 발달보다는 좀 의미가 작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성장, 성숙, 학습보다 이걸 다 포괄해서 더 넓은 의미로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발달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 밑에 발달하고 비교가 되어 있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전부 다 더 넓은 개념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3번 갑니다. 자, 발달의 원리입니다. 7가지가 나오죠. 이 7가지는 아직은 공무원 시험에서는 크게 다뤄진 바는 없는데 그 1급 복지사 시험이든지 또는 인행사를 따로 시험을 본다면 요건 출제가 좀 되는 그런 파트거든요. 요 7가지 하나씩 다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자,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 요것도 자주 바꾸는 것 중에 하나인데 유전이면 유전, 환경이면 환경 어느 한쪽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발달은요. 유전과 환경의 복합적인 요소다. 자,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발달은 전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전생입니다. 특별히 뭐 학령기라든지 아동기에만 발달이다 아니겠죠? 전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다음 3번, 10번. 발달은 민감기 또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다시 말하면 발달을 이루어내야 하는 적당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자, 어려운 얘기 없고요. 다음 D번. 발달은 일정한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은 봐두셔야 되죠. 자, 상부두부, 즉 위에서부터 커서 밑으로 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부 미부로 가고요.
중심에서 말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큰 운동서부터 해서 마지막에는 뭐 손가락으로 섬세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중심에서 바깥으로 발달한다. 어려운 얘기 없고, 그 다음 운동으로 봐도 전체적인 큰 운동에서 특수한 운동으로 바뀐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발달은 연속적 과정이지만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발달이 다 똑같다? 아니죠. 발달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 발달은 점성적 원리를 따른다. 점성이니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루어져 나간다 이런 의미죠. 자, 이전 단계 발달을 기초로 하여 이후 발달이 이루어진다. 다음 발달은 개인차가 존재한다. 아까도 뭐 사실 말씀드린 건데 순서는 일정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발달의 속도, 그 다음에 그 발달이 끝나는 시기, 자, 발달 속도 자체, 그 다음 정도나 속도, 그 다음에 끝나는 시기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자, 뭐 어려운 얘기 없습니다. 다만 한 번쯤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발달의 기본 전제 나오는데요. 자, 이 기본 전제는 뭐 특별히 시험상에서 없어요. 여러분이 뭐 굳이 읽지 않으셔도 뭐 준비하시는데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른쪽 넘어가서 자, 발달 단계하고 과업인데 우선 이것도 사실 이걸 기계적으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0유아기에서 0, 2세, 그 다음에 3세에서 6세 등까지 나오고 쭉 해서 아동기, 청소년, 성인, 중장년, 노년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옆에 발달 과업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진 않기 때문에 이 정형적으로 이렇게 룰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특징적으로 이런 그 발달 과업들이 나오더라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고 시험상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대로 지나가셔도 되고요. 자, 다음에 3번 갑니다. 자, 요 파트는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천론 공부했을 때 배경되는 내용들이 한 번 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행사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 정리에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한번 마무리 써머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목에 보면 인간 발달과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예요. 1번 인간의 욕구는 연령이나 발달 단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문제를 경험한다. 자, 사회복지 실천에서 각각의 발달 단계 개인이 수행해야 할 발달 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특정 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 욕구의 미충족이나 발달 과업의 미성취로 인하여 직면하게 되는 삶의 문제를 해결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간 발달에 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자, 2번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개인과 환경에 이중적 초점이죠. 이중적 초점을 두며 자,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적응적 균형을 달성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때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그죠? 적합성을 획득하는 과정. 따라서 자,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개인적 만족을 얻는 것이 적응적 행동. 자, 여기 저메인과 기터맨이 나오죠. 한번 봅니다. 환경이 개인의 성장 발달 그리고 정서적 안녕을 지지하고 자, 주요 타인이나 사회 제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때 적응적이라고 했고 외우실 필요는 없겠고요. 자, 적응의 의미를 자, 위에 가보시면 뒤에 600페이지에 자, 조직, 정치 및 경제적 구조 그리고 정책까지도 포함하는 자, 거시적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그러므로 자,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내담자들이 발달적 전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데 초점이 있다. 자, 이 성격의 개념 나옵니다. 어의적 특성. 그러니까 이 그 단어적 특성인 그 정의가 나오는데 굳이 안 하셔도 지장 없고요. 하실 필요는 없겠고. 자, 5번의 성격의 특성. 요거 한번 살펴봅니다. 자, 성격은 내적 속성이죠. 성격은 정신, 신체 체계들과의 통합 과정. 성격은 개인마다 고유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성격에는 일관성이 있고요. 또 성격은 역동적입니다. 요 제목 정도 보시고 자, 다음에 성격의 기능 요거도 한번 보죠. 자, 개인이 부분적이고 비조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자, 통합적이고 조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한다. 2번 인간관계를 형성 유지하거나 사회생활을 도모 환경적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 제공. 10번 각 개인을 독특한 존재로 규정해 주므로 다른 사람과 구별짓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다음 D번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인간 본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자, 그다음 7번에 유전 및 생물학적 영향 요인이 있는데 요건 뭐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스킵을 하는데요. 어차피 인간이 인간의 속성 이전의 유기체거든요. 결국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또는 생물학적 요인에 분명히 영향을 받더라. 무관하다. 무관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절대 무관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특별히 읽으실 건 없습니다. 자, 그다음 옆에 9번. 자, 성격 이론하고 실천의 관계인데요. 자, 요것도 한 번은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가보죠. 성격 이론은 주로 직접적인 사회복지 실천, 즉 임상사회 사업 실천의 발달에 많은 기여를 하여 사회복지 전문가가 전문직으로 발달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지금 B번이 개인 수준의 실천, 즉 개인 대상, 개인 사회복지 실천이고요. C번이 집단 사회복지 실천이에요. 자, 요거 정리합니다. 자, B번 갑니다. 개인 수준의 실천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방법론이다. 그렇죠? 자선조직협회 기원을 두고 있는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선조직협회는 개인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있는 개인 수준의 실천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쭉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행동주의 이론은 개인 수준의 실천에서의 초점을 정신 내적 갈등에서 객관적 관찰이 강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바꿔놨다. 이 행동주의 이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블로프, 스키너 이런 사람, 만두라 이런 학자들이에요. 자, 그 외 인지이론, 인본주의론 등이 도입되면서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세계나 촉진적 원조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자, 성격이론은 개인 수준의 실천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부정적 영향도 있었다. 특히 정신분석 이론에 입각한 개인 수준의 실천은 내담자의 내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 강조점을 둔 관계로 환경을 강조하진 않았죠. 그래서